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이번에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9월 10일 창덕궁에서 촬영한 한복 인물사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에서 인물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죠. 단순히 인물만 예쁘게 찍어도 되긴 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반사판도 사용해야 되고 뭐 조명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궁에 있는 그 자연의 빛 그대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지, 근데 단순히 빛만 활용해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다 보면 평면적인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평면적인 사진이죠. 한 면만 보이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평면적인 공간에서 입체감을 쌓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촬영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는 사실 여기 인정전이 글씨가 다 나오거나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찍고 여러분들은 항상 사진에서 크롭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크롭이란 게 뭔가 하면 사진을 자르는 거예요. 물론 찍을 때부터 잘 찍으면 되는데, 특히 제가 이때도 아마 그 단렌즈를 사용했거든요. 단렌즈를 사용하면 뭐 혼자 촬영하는 경우야 상관없죠. 내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마운트 렌즈가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체로 촬영하는 경우는 마운트 렌즈가 유리하고, 심지어는 제가 혼자 촬영할 때도 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면 한 공간에서 되게 다양한 프레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운트 렌즈 사용했다 그러면 당겨서도 찍고 멋지게도 찍겠죠. 그래서 특히 마운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찍다 보면 자꾸 이제 망원으로만 찍게 될 거예요. 200mm. 왜냐하면 그래야지 인물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배경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200mm로 지금 찍고 있으면 마지막 촬영은 한번 꼭 70mm까지도 한번 꼭 찍어 두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 사진에서 내가 사진을 자른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잘라서 이 정도까지도 잘라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처음부터 내가 당겨 찍는 거하고 사실 자르는 거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해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크게 또 상관없습니다. 인증전이 나오면 좋긴 한데 안 나와도 상관없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 프레임으로 찍었어요. 자, 이게 드무, 그쵸? 드무라고 합니다. 이게 드무. 자, 실제로 이게 방아수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방아수를 담아두는 거긴 한데 불이 난다고 했을 때 이게 역할을 하지는 못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화막 왔을 때 못 오게 하는 의미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촬영에서 저는 이렇게 뒤에 잡상 있죠? 이 잡상, 어처군이라고 부르는 잡상과 뒤에 있는 이러한 기와들도 같이 넣기를 원해서 이 구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할 때 인물 사진 찍읍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인물 뒤에 배경들을 내가 제어할 건지. 여기 인증전이 다 나오길 원했으면 물론 제가 있을 거예요. 인증전 나온 사진이 다 나온 사진이 있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런 데 올려서 찍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모델한테 최대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델이 아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이 잘려 나옵니다. 이거 특히 계단이나 이런 부분 찍을 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데, 자, 그 부분 그쵸? 더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발이 어중간하게 잘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자, 내가 이동하면 내가 이동하면 배경을 봐야 돼요. 사람을 이 하늘 부분에 둘지, 보세요. 아예 하늘 부분에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아예 하늘 부분에 둘지 아니면 건물에 둘지, 이걸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거예요. 뭐 반영까지도 이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사실 여기 드무, 여기 유리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디에 인물을 위치시킬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찍어보자는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 개로 찍으시면 돼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근데 한 자리에서만 찍지 마시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촬영할 때 공간이 많잖아요. 이게 공간이 되게 열려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인물과 건물의 배치 생각해 보기. 첫 번째,
두 번째, 발이 어중간하게 잘리지 않게, 그쵸?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잘려나가지 않게 주의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빛인데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후사광으로 찍은 겁니다. 우리 조명, 태양이 사진에서 봤을 때 이쪽 약간 오른쪽으로 있었어요. 어쩌면 측면광에 가까운 후사광이었고요. 정면광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는 게 인물에 어떤 쓸데없는 그림자를 생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진은 사실 나무가 더 잘 나옵니다. 이런 나무 목재 종류가 색감은 더 잘 나와요. 일본 가면 이런 목재들이 되게 많은데 사진 찍으면 때깔이 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나무 질감들 때문에 이런 나무의 색감. 근데 좀 더 그래도 돌의 느낌을 살려서 아마 사진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만 봐서는 이 나무가 더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돌의 느낌, 어쨌든 이것도 배경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일부러 이제 여기를 걷게 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낙선제로 왔어요. 낙선제에 왔으면 요 뒤에 이 팔각정까지 좀 제대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찍다 보면 이 사이즈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쵸? 70mm로 찍으면 70mm 찍어도 돼요. 근데 뭔가 좀 인물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찍으시려면 135나 때때로 200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뒤로 되게 많이 물러나요. 뒤로 엄청나게 많이 물러나서 찍으면, 자, 아시죠? 망원은 배경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물의 사이즈가 같더라도 뒤에 팔각정의 크기를 내가 몇 미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인물을 세웠어요. 인물 사이즈 비슷하게 나오는데 70mm로 찍으면 팔각정이 좀 작게 나왔다. 200mm로 찍잖아요. 팔각정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운 렌즈를 촬영하실 때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85mm 단렌즈였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로 잡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물도 나오고 배경도 나오게 그렇게 찍는 게 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못 찍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때때로는 왜 사람이 전신이 다 나와야 돼요? 전신 다 안 나와도 되잖아요. 이렇게 잘라 찍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직 수평이 중요한 공간인데 막상 찍다 보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포토샵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트룸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있냐? 여기 도형에 가면 오토가 있죠? 오토가 누르면 거기 수직 수평을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막 심각하게 막 수직 수평이 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찍으시고 여기서 쉽게 도형 오토에서 바꿔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체감 쌓기. 자, 이거는 평면 사진이에요. 평면 사진도 좋은데 내가 좀 돌아가서 찍으면 이러한 입체감, 그쵸? 어떤 입체감이 있나요? 여기 단층이 있는데 그 뒤로 또 단층이 보이고 이렇게 입체감을 쌓고요. 그리고 요 벽이 색이 안 예뻤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색이 안 예쁜 곳에서 어떻게 색을 살릴지를 고민해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을 같이 넣어서 찍으면 색은 기본적으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제 건축물에 사진 찍을 때 보면 이게 어중간하게 찍잖아요. 그럼 막 이게 선이나 이런 데 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 인물이 배경에 묻힌 느낌이 들 거예요. 사실 조명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백라이트를 하잖아요. 뒤에서 조명을 비춰주면 인물과 배경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어떻게 지금 더욱 아까 여기는 인물이 묻힌 것 같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물론 측면광이긴 하지만 그래도 후사광에 가까운 측면광이다 보니까 배경하고 인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조명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때때로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인물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인물이 더 부각되게 만드는 장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쵸?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이 다 보고 찍는 거예요. 사각형 있으면 위에 내가 어디까지 살릴지,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촬영하는 포인트인데, 그쵸? 촬영하는 포인트인데, 사실 여기서 프레임 속 프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
이렇게 봤을 때 빛 이쪽에서 방향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배경, 나무 이런 나무 배경들은 기본 이상은 무조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있으면 요거 치워도 됐는데 그쵸? 너무 자꾸 궁에 있는 거 자꾸 치우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요런 부분은 그냥 새카맣게 칠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익수평 한번 잡아볼게요. 수익수평 잡고요. 이렇게 좀 잡혔죠. 그리고 여기 하고요. 사람 지우는 거는 쉽고요. 뒤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포토샵이 더 강력해져서 사람 지우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지워도 돼요. 근데 지우면 좀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다고. 지워볼게요. 저 무슨 말인가 보여드리면 얼룩이 많이 질 거예요. 이건 저는 지금 신버전이 아니라서 잘 지워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얼룩이 진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지워도 되고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옆에 보시면 패치 도구 있죠? 패치 도구를 눌러서 내가 좀 약간 정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덮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덮어줘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해도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지금 대충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준다고요. 이렇게 자꾸 덮어주다 보면 점점 괜찮아져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하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힘들죠. 난이도가 있다고. 이게 하면 되긴 한데 그쵸? 계속 이렇게 하면 되긴 한데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얼룩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이런 느낌도 좋아요. 반영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브러쉬를 누르고요. 확대를 한 다음에 Alt 눌러서 여기 콕 찍어줍니다. 그러면 검정색 선택된 거고요. 여기를 이제 칠해주는 거죠. 이런 건 100 해도 돼요. 불투명도 100 해가지고 한 번에 칠해주면 돼요. Alt 눌러서 콕 집어준 다음에 그냥 칠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 보이지도 않고 이 정도로 그냥 그쵸? 근데 요즘에 포토샵 좋아져서 지우는 거 쉽습니다. 그냥 이게 그러니까 글씨가 있는 것보단 글씨가 없는 게 나으니까 그럼 하나의 구조물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 잘라내면 되죠. 크롭 도구 눌러가지고 그냥 잘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건 사실은 이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가 아니라 이런 빛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뭐 잘라가지고 쓰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빛이 어떻게 옵니까? 이게 측면광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뭔가 사람 정면에 찍었을 때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여기를 보는 게 낫죠, 지금.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뭐 모델이 잘 하기 때문에 각도 찾는 거를. 그쵸? 요것도 괜찮아요. 이 사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좀 더 표현을 하기에는 빛을 제대로 이용하기에는 요게 낫다. 이거는 이제 언제 쓰냐? 좀 나는 입체감보다는 좀 센 느낌의 이미지를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측면광을 쓰셔도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익수평이 좀 안 맞는 경우는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진 찍으실 때는 좀 크게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만 찍어 놨어요. 이걸 만들 수 없잖아, 이 배경을. 근데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뭘 할 수 있어? 내가 줄이면 되니까. 요즘에 화소 좋잖아요, 카메라. 화소 좋으니까 줄이면 되니까. 물론 당겨서 찍겠죠. 요거 말이에요. 요런 글자는 그냥 아까 새까맣게 지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질감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장소는 정면을 보는 것보다, 자 볼게요. 정면을 보는 것보다, 보시죠. 정면을 보는 것보다, 그쵸. 이렇게 되니까 빛이 이렇게 오니까 뭐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이거 밝히면 되긴 해요.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밝히는 까지. 그리고 이 공간 기억나시죠? 우리 창사를 통해서 찍었어요. 창사를 통해서 찍어도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자, 여기서는 곡선으로 중간 계열만 밝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 난다고요. 근데 뭔가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빛은 아니지 않나요? 올리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보다는 해도 되지만 차라리 이러한 빛, 그쵸? 이런 측면 타고 오는 림라이트 느낌이
더 어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서 찍을 때 중요한 거는 무조건 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앉아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쿼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물을 어디에 위치시키냐, 여기에 위치시킬 거냐, 단청 윗부분에, 단청 아랫부분에 위치시킬 거냐, 그쵸? 이거를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내가 스쿼트를 해가면서 선택한다. 근데 요즘에 미러리스 사용하시면 되게 자세가 애매해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요. 나는 분명히 앉아 있는데 카메라는 높게 들고 찍어요. 스쿼트를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카메라의 높이만 조절하면 돼요. 나는 똑바로 서고요. 카메라를 높이만 조절해서 찍으시면 돼요. 막 스쿼트 하면서 스쿼트 했어요. 근데 카메라 높게 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서가지고 카메라 조금만 낮게 들면 똑같은 카메라 위치인데 찍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역광이 여기까지 딱 들어왔어요.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좀 빛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립라이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인물과 배경은 분리된 느낌이 들죠. 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여기 입체감입니다. 이러한 건물들, 구조물들이 바로 이렇게 압축된 느낌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요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아래 여기 계단이 중요했냐, 아니면 윗부분이 중요했냐. 나는 윗부분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 공간감, 그쵸? 빛이 조금 약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 정도 들어왔으면 잘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찍은 게 굳이 이거 찍지 말고 제가 나중에 보정한 건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거 좀 잘랐거든요. 하늘도 충분히 다 살아난다고요. 보정을 하면 이렇게 살아나요. 그쵸? 지금 보니까 인물도 밝히고 하면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여기 발 아래 공간은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발 아래 공간은 제거를 하는 게 여기 공간은. 근데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쵸?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클로즈업해서 찍을 때는 이런 게 좀 거슬리는데 넓게 이렇게 풀샷으로 찍을 때는 롱샷이라고 그러죠. 롱샷으로 찍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공간이 정말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 그쵸?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뒷 배경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조명은 역광 또는 측면광, 후사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럼 왜 정면광을 사용하지 않았냐? 정면광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오픈 섀도우 공간에서만 사용을 보통 하는데요. 우리가 이날은 오픈 섀도우는 별로 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여기가 거의 오픈 섀도우에 좀 가깝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면을 찍어도 됐고요. 근데 여기서도 공간을 어떻게 좀 더 입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이 방향 많이 찍으니까 제일 안정적이긴 해요. 제일 안정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인물을 문에 세우고 문하고 딱 우리가 평행하게 찍으면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요 날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입체감을 쌓는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볼 때 이제 이 뒤에 이까지 보는 거죠. 사실은 저기 왼쪽에서 이쪽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가서 찍으실 때 혹시나 기회가 있으시면 왼쪽에서 이렇게 볼 때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더 할 게 뭐냐면 이제 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기 셌어.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찍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한쪽 방향만 고집하다가 갑자기 막 모델한테 움직이라 그러고 찍었죠. 빛이 달라요. 이때는 빛이 내리쬐고 있었고요. 갑자기 빛이 구름에 들어갔어요. 내리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빛이 구름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장소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방향을. 그래서 오히려 흐린 날 나쁜 게 아니라 흐린 날은 구름에 태양이 구름이 들어간 날은 내가 장소 선택이 좀 더 유리하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이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빛이 되게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득수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득수궁에서 스마트폰을 인물사진 모드를 두고 촬영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둡게 찍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나냐? 자, 요 느낌, 지금 요게 원본일 거예요. 원본이 아니라 어둡게 한 사진이고. 요게 아니요. 제가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찍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볼게요.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디갔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여요. 아까 그 사진에 이게. 원본은
자, 이게 원본은 아까 그 사진이에요. 원본은 그 사진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배경을 새까맣게 해서. 그러니까 요런 느낌, 마치 스튜디오 촬영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기는 가능한 빛이 되는 거죠. 아까 그 빛이요. 어떤 빛? 이 빛이. 굳이 지금 보정 수업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니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촬영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밝은 영역은 조금 올려도 돼요. 사실 더. 이건 빛이 정말 셀 때 쓰는 거예요. 빛이 좀 약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때는 못 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열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에 불러올 거고요. 자, 포토샵에 이렇게 불러와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게 신버전에서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배경 제거가 있어요. 그쵸? 배경 제거를 눌러요. 그러면 배경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게 꽃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는 이렇게 위에만 잘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쓸 거고요.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 단색이 있어요. 단색. 요거 누르고요. 단색. 그러면 덥죠? 여기서 내가 색깔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왜 색깔만 보이죠? 이게 레이어가 위에 있어서 그래. 아무거나 해놓고 확인 누르고요. 요걸 밑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이 색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스토리 찍은 거죠. 이게 바로 갤럭시에 있는 인물사진 모드의 배경 바꾸기 기능이에요. 스마트폰에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게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완전 검정색으로 만들 거예요. 확인. 자, 인물도 이거 흑백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흑백 만드는 게 여기에 흑백 만드는 게 있습니다. 새 흑백 조정 이거 누를 거예요. 그러면 흑백으로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한 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애매하니까 어떻게 컨트롤 플러스 해서 아니면 잘라내는 거죠. 여기서 이상하죠.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눌러서 자르기 도구 눌러가지고요. 잘라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화질을 찍을 때부터 내가 정말 이걸 하려고 했었으면 좀 바짝 찍었으면 됐죠. 근데 어쨌든 보세요. 지금 이런 느낌까지 했어요. 아까. 근데 여기서 내가 대비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 곡선 누르고요. 곡선에서 대비를 더 주기 위해서 S자를 해주면 그쵸? 이런 느낌까지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이폰도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인물사진 모드에 보면 로우키 모드라는 게 있어요. 로우키 모드로 두고 찍으시는데 아무거나 찍는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한 빛을 받는 인물을 찍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공간과 빛을 장악하는 그런 수업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공 촬영할 때 이제 우리는 인물만 보는 게 아니라 배경과의 조화를 잘 살펴보자,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람비탈 박성욱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